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당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양력 11월, 음력 10월 되는데요. 네. 호랑이띠 분들 운세 어떠실까요? 우리 범띠 운세? 네. 우리 11월 범띠 운세는 아주 좋죠. 25세 무인생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선생님. 자, 우리 25세 무인생들은 성격이 대쪽 같은데 이게 이런 말 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네. 이런 말 있잖아요. 이분들은 자꾸 격려와 칭찬이 들어가야 돼. 잘한다. 못해도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좀 얼리고 달래야 된다고 해야 되나? 네.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더 이렇게 자신감이 생기고 이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 무인생들이 11월에는 나가라 이런 말이 나와요. 나가라 이런 말이 뭔 말인가? 그랬더니 이분들은 애국으로 좀 나가라. 애국으로 나가는 형국이 많이 비치고 유학을 가려나 아니면 여행을 가려나 굉장히 범띠들이 활발하게 움직인다라고 나옵니다. 활발하게 움직이고 이분들은 또 외국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움직이면서 기인을 만나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분들은 부모로부터 굉장한 또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는다라고 해요. 그러면 부모가 뒷받침을 해준다는 뜻 아닐까요? 굉장히 좋은 운기로 다가오고 11월에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차도 없었는데 갑자기 외제차가 생긴다든가 뭐 이런 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문서가 자기한테 들어올 것 같아요. 일로든 아니면 기인의 덕으로든 굉장히 좋은 운기로 다가와서 11월 한 달 뭐 좋은 운기가 들어오는데 한 가지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은 한 가지가 뭐냐, 이렇게 돌아다니고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언행에 조심해라. 시비구설이 붙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한 달 말에만 조금 조심하시다 보면 굉장한 좋은 운기로서 살만하다, 너무 즐겁다 이런 말을 하면서 살 것 같아요. 좋으신데요. 네. 네. 다음 나이대는 어떻게 되죠? 자, 37세 우리 병인생 아닐까요? 네. 우리 병인생들은 투자 운도 굉장히 좋게 들어왔고 금전의 운도 굉장히 좋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결국 아주 좋다 뭐 이런 말이 나오네요. 이분들은 왜 요즘에 집값 하락이 많이 됐잖아요. 집값 하락이 많이 됐는데 좀 갭 투자를 해봐라. 요즘에 2-3천만 원만 있어도 집 사요. 그러니까 작은 아파트들 있잖아요. 작은 아파트들 이런 거를 근데 젊은 애들이 이게 좀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갭 투자를 하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친구들이 얼마 전에 방송에서 보니까 한 친구가 뭐 예를 들어서 집을 막 3채 4채를 갖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서 아니 이렇게 젊은데 어떻게 집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을까 이렇게 봤더니 1억 가지고 갭 투자를 한 거야. 예를 들면 1억 자기 총재산이 1억 2천인가 뭐 1억 6천 이렇게 되는데 갭 투자를 1억 미만은 뭐 세금도 별로 없고 굉장히 이게 좋답니다. 그래서 많이 떨어진 아파트, 작은 소형 아파트를 잡더라고요. 네. 근데 젊은 사람들은 부동산에 눈이 박지 않잖아요. 우리 부동산 흐름이 지금 꺾이는 운세지만 한 5년? 길면 5년 3년이면 다시 정상 회복됩니다. 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떨어진 추세에서 잡으면 그때 가면 황금알을 낳겠죠. 이분들은 그런 운기가 굉장히 보여요. 헐값에 집을 좀 이렇게 해서 갭 투자를 해라 이런 말이 나오고 이분들은 좀 야무지다고 해야 되나? 완전 야무져. 야무져가지고 이게 이렇게 계산도 잘해. 내가 얼마를 하면 얼마를 벌고 아니면 뭐를 하면 어떻게 이득이 남고 이런 계산들을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이분들은 사업가를 해야만이 성공하는 사주들이 많아. 누구 밑에서는 일할 수가 없어. 네. 잘 못해. 그러니까 초년에 그냥 여기저기 맞는 직업을 찾아보시고 이제 이 나이가 좀 먹으면 자기 사업하세요. 자기 사업 하다 보면 굉장히 운기가 좋습니다. 네. 예. 그리고 사람 다룰 줄도 알고 이게 스케일도 크고 이게 확 쏘는 것도 있고 네. 그래서 리더십도 강하고 굉장히 좋게 들어옵니다. 네, 신차게 한번 도약을 하시죠. 네, 도약해야죠. 네. 그럼 다음은 49살 네. 갑인생 분들 어떠실까요? 그럴까요? 우리 갑인생들은 참 외로운 사람이 많아. 이분들은
참 아홉수죠. 지금 아홉수 반란도 많이 겪고 힘든 고비를 넘겨가고 있다라고 나오고, 이분들은 건강수에도 굉장히 조금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프신 분들이 많아. 근데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뭐 주변에 이렇게 나를 같이 뭐 돌봐준다, 놀아줘야, 아니 지인들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어. 왠지 아세요? 이분들이 이 욱하는 성격 때문에 좀 많이 지인들을 잃었다라고 나옵니다. 네. 애롭다. 그러나 이분들도 맨날 안 좋을 수만은 없죠. 근데 이분들은 뭔가 채우려고 하면 본인들의 그 욱하는 성격을 좀 버리셔야 돼. 욱하는 성격을 버리시다 보면 사람이 저절로 따라붙고 또 좋은 온기로 바뀌고, 이러다 보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환란을 많이 겪은 만큼 이분들은 하반기에는 운이 굉장히 좋게 들었습니다. 내 운이 좋게 들어온 만큼 내 운도 내가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뭘 고치라 그랬어? 이 욱하는 성격 고치라고 했죠. 그것만 조금 노력하다 보면 하반기에는 기운도 만나고 좋은 운기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노력해 봅시다. 노력하다 보면 안 좋아질 수가 없어요. 항상 좋은 생각 하시고 그렇게 지내다 보면 좋은 운기로 막 바뀌는 형국이 보입니다. 네, 선생님. 다음 나이는 61살 이민생 분들 어떠실까요? 우리 이민생 분들은 카리스마가 넘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대성하신 분도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도 인맥관계도 좋아. 이게 사람이 이게 내가 능력이 있다 보면 지인들이 그냥 붙는 거거든요. 원래 사람들이 있는 자를 무시를 못해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이분들이 대성하신 분들이 많아. 그런데 이분들이 11월 달에는 또 기인줄이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덕을 많이 본다고 합니다. 덕을 많이 보고 기인을 만나 룰루랄라 뭐 이런 말이 나오네요. 룰루랄라. 네. 그리고 좋은 운기로 바뀌고, 이분들은 돈 걱정은 안 하는 사람이 많아. 근데 반면에 또 이렇게 그 돈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그 하반기 가면서 또 운이 굉장히 좋아. 좋다 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 네. 기인줄로 인해서 굉장히 덕을 본다라고 나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조금 이게 좋은 운기가 많이 있으나 한 가지는 조금 또 걱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 우리 자손나비로부터 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다. 뭔가 좀 속을 썩일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것만 조금 이렇게 먼저 알고 가면 조금 이렇게 막을 수 있잖아요. 네. 뭐 언행에 조심해라, 문서 작성할 때 조심해라, 이런 말을 해주다 보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은 73살 경인생 분들이신데요. 우리 경인생 분들은 네. 연세도 있으시고 좀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분들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라, 이런 말이 나와요. 네.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고 자식들도 잘 키워놨고 뭐 내가 할 만큼 다 이뤄놨고, 이런 말이 나오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좀 쉬고 싶어 하고 뭔가 이렇게 그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거를 두려워하세요. 네. 근데 두려워하시다 보니까 그냥 있는 거 잘 지키시고 좋은 걸로 그냥 지금까지 이루어놨던 걸로 그냥 이렇게 여행이나 다니시고 평온한 그런 한 달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은 뭐 이렇게 재혼하실 분들이 많나? 좋은 배필을 만난다고 나옵니다. 좋은 배필을 만나서 뚫루람보 뭐 이렇게 산다고 나와요. 얼마나 좋아요. 좋은 얘기죠. 네. 그래서 우리 범띠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정말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감독님, 제가 요즘에 유튜브 영상을 좀 많이 봐요. 유튜브. 네. 근데 뭐 다른 영상이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나 그 다음에 막 피디수첩 요즘에 이런 거에 꽂혔어. 왜냐면 세상이 너무 험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런 거를 많이 안 봤는데 이제 그런 걸 보다 보니까 가슴 아픈 사연도 많고, 요즘에 보면 저는 요즘에 뭐에 꽂혔냐면 베이비 박스. 거기에 꽂혔어요. 거기에 네. 꽂혔는데 정말 그 영상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막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데 이거 보느라고 잠을 못 자요, 요즘에. 그래서 제가 거기에 사연도 보냈거든요. 근데 정말 꽂힌 사람이 있었어요. 16살에 아기를 낳은 아이. 네. 그리고 19살. 그 진짜 20대도 안 됐잖아. 그 네. 두 부부가 이제 두 아이들이
어떻게 임신이 된 거야. 근데 아이를 낳는데 베이비박스에 넣었어. 키울 상황이 안 되니까 거기서 60일인가 뭐 며칠을 이렇게 봐주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애들이 어디론가 입양을 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이 사람들이 데려가지 않으면 그 애들이 입양을 가는 거야. 근데 거기서 너무 가슴 아팠던 게 뭔지 아세요? 이 19살 그 두 부부가 그 500만 원 보증금만 있으면 자기네가 알바라도 하고 일을 해서 아기를 키우고 싶다고 그랬어요. 500만 원 만들어서 오겠다라고. 근데 그 애들한테는 500만 원이 엄청 크잖아요. 그쵸. 근데 정말 너무너무 이쁜 애들이더라고. 책임감도 있고 또 부모 없이 자란 친구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자식에 대한 이게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근데 실수로 이제 애가 생긴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자기가 낳았으니까 또 책임을 지려고 하는데 그 500만 원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인데 그 돈이 없어서 아이를 결국에는 못 데려갔어요. 데려가서 키우고 싶다 그랬는데 제가 사연을 남겼어요. 도대체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그랬더니 그 1대1 그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정말 통해서. 네, 정말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 이쁜 마음에 차라리 우리 법당 방학간이라도 내주고 여기서 일단 생활비 벌 때까지 있어라. 내가 진짜 그런 말 했다니까. 차라리 우리 집 앞에 갖다 놓으면 내가 키워줄 때 진짜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우리나라에 저는 너무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 게 이게 입양을 많이 보내잖아요. 그 입양 보내는 걸 꼭 그렇게 보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젊은 친구들이 너무 안타까웠고 그 다음에 16살짜리 소녀가 엄마가 혼자서 키웠는데 아기를 혼자 낳은 거야. 근데 누구 아기인지는 뭐 그런 말은 안 나왔는데 정말 키우고 싶어 했어. 정말. 근데 엄마한테 말하고 데리러 오게 했는데 그 이후에 나타나질 않았어. 그러니까 이 현실이 이래요. 현실이 요즘에. 그래서 참 어려운 시국에 또 어려운 난국들을 겪고 있구나. 그러니까 저는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나보다 어려운 사람도 있고 진짜 힘든 사람들이 많잖아요. 내가 가진 거 좀 나눠줘가면서 사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전안에도 법당에 재물이 많지만 어떨 때는 버릴 때도 많아. 먹을 것이 없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내가 진짜 가진 것이 100이라면 10% 정도는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 좀 돕고 살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식에 대한 그런 애정이 굉장히 크잖아요. 모성애, 부성애가. 그런 부모들이 진짜 되었으면 좋겠고 또 거기다가 막 악성 댓글을 단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좀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 나름만의 얼마나 아픈 사연들이 많을까요. 그러면서 제가 많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 아이들이 진짜 본인들이 책임질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가슴에 와닿고 그런 영상을 보면서 우리들은 너무 행복하다. 정말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에 정말 신령님께 감사드리자.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좋은 거 많이 진짜 하고 싶어요. 아무튼 먹을 것이 없거나 진짜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재물도 많이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뭐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저한테 전화도 주시고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좀 보내드리고 할 테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살만한 세상이에요. 조금만 마음만 바꿔먹으면.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한 달이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